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당신에게서 더 멀어지는 듯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목표를 향해 더 세게 밀어붙일수록 보이지 않는 저항이 더 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마치 자석에 같은 극길이 밀어내는 것처럼 당신의 열망이 오히려 원하는 결과를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전략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가 작동하는 근본적인 법칙 하나를 거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반전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흔히 현실이란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정비례하여 반응한다고 배웁니다. 더 많이 원하고 더 많이 행동하면 더 많이 얻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뉴턴의 물리학이 지배하는 3차원적 현실에만 국한된 절반의 진실입니다. 에너지와 주파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양자 현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법칙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현실은 당신의 의식적인 선언이나 격렬한 노력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존재의 근본적인 주파수, 즉 당신이 가장 지배적으로 느끼는 감정 상태에 반응합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에 조급함, 결핍, 두려움이라는 주파수가 흐르고 있다면 우주는 당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주파수에 맞는 상황, 즉 더 많은 조급함과 결핍, 두려움을 경험하게 할 현실을 배달해 줍니다. 당신이 입으로는 풍요를 외치면서도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는 결핍의 진동으로 떨고 있다면 우주는 당신의 말이 아닌 그 진동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끊임없는 노력이 실패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불일치입니다. 당신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세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힘을 빼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반전의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법칙은 원하는 결과에 대한 압박을 멈추고 그것을 향한 집착의 손을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비전 자체를 포기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두려움에 기반한 왜곡된 행동을 정화시킨 전략적 무행동입니다. 당신이 결과를 통제하려 할수록 당신은 현현의 흐름을 조이게 됩니다. 반대로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결과가 당신에게 흘러 들어올 공간이 창조됩니다. 양자 물리학의 이중슬리 실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자들이 전자의 경로를 관찰하려고 할 때 전자는 입자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관찰을 멈추면 전자는 파동처럼 행동하며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당신의 집착과 끊임없는 확인은 바로 이 관찰자의 역할과 같습니다. 당신이 불안한 마음으로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걱정할수록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의 파동을 당신의 두려움이 반영된 하나의 입자, 즉 원하지 않는 현실로 고정시켜버립니다. 진정한 힘은 지켜보는 것을 멈추고 우주라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 당신을 위해 최상의 결과를 조율하도록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적 항복입니다. 의식적 항복은 포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포기는 의도 자체를 버리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항복은 그 과정에서 당신의 개인적인 방해물, 즉 두려움, 의심, 끊임없는 감시와 같은 저항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박하게 원하는 상태에서 그 결과가 이미 확보되었다는 차분한 확신의 상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상태. 당신은 더 이상 구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주파수에서 살아가는 창조자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바로 당신의 기도입니다. 당신이 가장 지속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당신을 위한 기도문이 되어 우주에 송신되고, 우주는 그 기도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응답합니다.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감정 주파수를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근본적인 주파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것은 긍정적인 척 연기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런 위장을 즉시 간파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현재 느끼는 감정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주파수에, 그러면서도 정직하게 느낄 수 있는 다음 감정으로 이동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공황 상태에 있다면 억지로 환희를 느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더 큰 내부 저항만 만들 뿐입니다. 대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적어도 몇 가지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상태, 즉 공황에서 중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숨은 쉬고 있다, 아직은 건강하다, 지붕에 있는 집에서 잠을 잔다 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전환이 당신의 에너지장에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이 변화가 더 높은 주파수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행동과 감정의 반복을 통해 재조건화됩니다. 우리 뇌의 95%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이 잠재의식이며 과거의 감정적 기억에 의해 움직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려면 이 잠재의식의 새로운 감정적 상태를 반복적으로 각인시켜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정체성과 잠재의식의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머리로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도 실제로는 변화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신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나 결핍이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돈 때문에 항상 고군분투하는 사람, 사랑에 운이 없는 사람, 건강이 약한 사람으로 무의식적으로 정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수년간의 경험과 감정을 통해 당신의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특정 신경회로가 반복적으로 활성화되어 마치 고속도로처럼 굳어진 상태와 같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현실을 원한다고 의식적으로 결심하는 것은 이 단단한 고속도로 옆에 작은 오솔길을 내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뇌는 익숙하고 효율적인 고속도로, 즉 과거의 정체성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변화를 시도할 때마다 느끼는 내부 저항의 실체입니다. 당신의 몸은 과거의 감정적 상태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몸은 익숙한 불안, 슬픔, 분노의 화학적 상태를 갈망하고, 당신의 마음은 그 감정을 정당화할 외부 현실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즉, 당신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익숙한 감정 상태를 유지시켜줄 문제를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해답은 다시 한번 반전의 법칙에 있습니다. 낡은 정체성과 싸우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부족함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당신이 되기를 원하는 새로운 존재의 주파수로 완전히 이동하여 그 상태에 머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외부 현실이
당신의 내면 상태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내면 상태가 외부 현실을 창조할 것입니다. 후선 규전학은 우리의 감정과 믿음이 유전자의 발현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당신이 감사의 상태, 사랑의 상태, 풍요의 상태에 머무를 때 당신은 문자 그대로 당신의 세포에 새로운 신호를 보내고 당신의 몸과 에너지장 전체를 새로운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해결책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하루에 5분 명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나머지 24시간 오직 5분을 과거의 감정 상태로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원하는 결과가 실현된 상태의 감정을 당신의 새로운 기준선, 당신의 새로운 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개념을 당신의 일상에 통합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매우 간단하지만 강력한 실천법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변화를 원하는 단 하나의 상황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 명확하고 긍정적인 확언을 종이에 적으십시오. 예를 들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모든 나의 필요는 언제나 넘치도록 채워진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나는 사랑과 조화가 가득한 관계 속에 있다 라고 적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원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현재형으로 적는 것입니다. 이제 그 종이를 당신이 계속해서 강박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곳에 두십시오. 서랍 안이나 책 밑처럼 눈에 띄지 않는 곳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놓으면서 단 한 번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확신에 차서 선언하십시오. 이 일은 처리되었다. 이 선언은 우주에 당신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고 동시에 당신의 통제권을 우주에 이양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앞으로 24시간 동안 그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는 충동,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불안감, 의심스러운 생각을 멈추십시오. 물론 그 충동은 올라올 것입니다. 당신의 낡은 자아는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당신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의 임무는 그 충동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처럼 그냥 지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경회로를 재배선하는 강력한 훈련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충동이 당신이 아님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은 불안에 반응하는 대신 평온을 선택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24시간 동안 당신은 일상적인 일,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일에 몰두하십시오. 설거지를 하고 산책을 하고 음악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문제에서 의도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을 멈추고 파동이 스스로 최상의 형태로 조직되도록 허용하는 양자적 행위입니다. 이 24시간의 실험을 하는 동안 당신은 보호적 침묵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 환경을 의심과 두려움을 유발하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뉴스를 보거나 부정적인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당신의 비전에 회의적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피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아주 섬세한 에너지적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의 오염으로부터 당신의 새로운 주파수를 보호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때
당신은 우주가 당신의 요청을 처리할 시간과 공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의도를 설정한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의심과 불안으로 그 의도를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씨앗을 심고는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궁금해서 매 시간마다 땅을 파헤쳐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씨앗을 심고 그것이 이미 자라고 있음을 신뢰하고 당신의 내면의 땅을 평온과 믿음으로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정확한 타이밍에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최상의 방식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 24시간의 실험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즉각적인 변화나 놀라운 동시성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미묘한 내면의 평화나 새로운 아이디어의 형태로 변화를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실험의 진정한 목적은 외부의 결과를 얻는 것 이전에 당신이 당신의 내면 상태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불안과 조급함에 끌려다니는 대신 의식적으로 평온과 신뢰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심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의심은 당신이 실패했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낡은 잠재의식 프로그램이 저항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의심이 들 때 그것과 싸우거나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 인식하십시오. 아, 나의 낡은 생각이 다시 나타났구나. 그리고 부드럽게 당신의 초점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 당신의 몸의 감각으로 되돌리십시오. 의심은 과거에 뿌리를 둔 생각일 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며 이 순간에 당신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영적 가르침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잠잠히 서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의 소란을 멈추고 당신 안에 내재된 창조의 힘, 즉 순수한 의식의 현존을 느끼라는 강력한 지침입니다. 당신이 고요함 속에 머무를 때 당신은 우주의 무한한 지성과 연결됩니다. 당신의 작은 자아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이 더 큰 지성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역할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이 당신을 통해 흐를 수 있도록 충분히 고요하고 열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힘은 분투와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상태에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현재 진동하고 있는 것, 즉 당신 자신을 끌어당깁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소원을 이루는 테크닉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상적인 존재 상태를 차분한 신뢰와 내면의 평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삶 자체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자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현실과 싸우는 전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현실을 춤추게 하는 지휘자입니다. 당신은 외부 세계를 바꾸기 위해 애쓰는 대신 당신의 내면 세계를 조율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돌보고 당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당신의 주파수를 의식적으로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나머지는 우주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요청합니다. 오늘 배운 24시간 실험을 직접 실천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용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거대한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자신의 진정한 힘을 기억해 나가는 여정 위에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 힘을 깨울 시간입니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주파수 안에 있습니다.